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면요.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갈 이야기는 바로 노벨상 수상자 로저 펜로즈 경의 놀라운 업적과 우리 우주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했다는 그의 혁신적인 이론입니다. 사실 20세기 전반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 심지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서는 꽤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랙홀이 만들어지려면 이론상으로는 비현실적일 만큼 완벽한 대칭 상태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실제 우주는 아시다시피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물리학계에 아주 큰 수수께끼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과연 블랙홀은 그저 칠판 위 수학 공식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론적인 개념일 뿐일까? 아니면 정말로 거대한 별들이 맞이하는 피할 수 없는 우주적 운명일까? 하는 질문이었죠. 초기 모델들을 보면요. 오펜하이머의 연구처럼 정말 완벽하게 대칭적인 조건이라면 별이 붕괴해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죠. 에이, 현실 세계에서 아주 작은 비대칭이나 불완전함만 있어도 붕괴 과정이 흐트러져서 물질이 전부 다 밖으로 튕겨 나가버릴 거야 하고 말이에요. 바로 이때 로저 펜로즈가 등장합니다. 그는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우아한 아이디어 하나로 이 모든 논쟁을 끝내버리고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의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펜로즈는 아예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완벽한 조건? 그런 게 왜 필요하지? 하고 말이죠. 그는 붕괴 과정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규칙하든 상관없이 일단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붕괴가 무조건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정의하기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개념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바로 갇힌 곡면, trapped surface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의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공간에서 구 모양의 표면에 빛을 쏘면 빛의 절반은 바깥으로 쫙 퍼져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안쪽으로 모이겠죠? 근데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면 바깥으로 나가려던 빛마저도 안쪽으로 획 휘어버리는 그런 표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갇힌 곡면입니다. 일단 이 표면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건 뭐든 심지어 빛조차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중심에 있는 특이점으로 붕괴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로즈의 연구가 보여준 결정적인 사실은 이거예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어쩌다 한번 생기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중력의 아주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펜로즈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이라는 하나의 큰 수수께끼를 풀었더니 그의 이론이 우리를 시간의 맨 처음, 즉 빅뱅이라는 훨씬 더 심오한 미스테리로 이끌었거든요. 알고 보니 우주에는 두 종류의 특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스티븐 호킹이 펜로즈의 방법을 시간의 방향만 거꾸로 돌려서 우주 전체에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우주 역시 하나의 특이점, 바로 빅뱅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그런데 펜로즈는 이 두 가지 특이점,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블랙홀과 과거에 있었던 빅뱅 사이에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이상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대화가 바로 그 새로운 미스터리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펜로즈가 동료 우주론자에게 아니 왜 그렇게 단순하고 균일한 특이점만 연구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실제 우리 우주가 그러니까요. 이 말은 즉 블랙홀 특이점과는 달리 우리 우주의 시작은 전혀 혼돈스럽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우리 미래에 있을 특이점, 즉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여서 마구 뒤섞어버리는 아주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예요. 이걸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가 높다고 하죠. 근데 우리 과거의 특이점, 빅뱅을 보세요. 이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고 질서정연하고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 둘이 이렇게나 다른 걸까요? 왜 우리 우주는 극도로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걸까요? 시간이라는 축에 새겨진 이 심오한 비대칭성. 이게 바로 펜로즈의 다음 위대한 집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의 화살에 대한 수수께끼, 그러니까
우주가 왜 그토록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펠로즈는 현대 과학에서 가장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의 대답은요, 정말 충격적이리만큼 단순했습니다. 빅뱅은 시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펜로즈는 우리 우주가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이야기에 그저 한 챕터에 불과하다고 제안했죠. 그는 이 이론을 등각순환 우주론, 영어 약자로는 CCC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해요. 우주는 에온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주기를 끝없이 반복하는데 한 우주의 아주 먼 미래가 바로 다음 우주의 빅뱅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상태가 연결될 수 있냐고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인 빅뱅에서는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입자의 질량이 거의 의미가 없고, 우주의 아주 먼 미래에는 모든 물질이 붕괴해서 질량이 없는 광자만 남게 돼요. 즉, 이 두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크기나 시간 같은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오직 모양만이 중요한 기하학적 구조만 남게 되어서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닮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펜로즈는 이 우아한 기하학적 트릭을 써서 이전 우주의 저 무한히 크고 텅 빈 미래를 마치 종이를 구기듯이 수학적으로 꽉 압축해서 다음 우주의 작고 뜨거운 빅뱅으로 매끄럽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전 우주의 모든 무질서함, 즉 엔트로피는 거대 블랙홀들이 다 빨아들여서 증발시켜버리니까 사실상 리셋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우주는 다시 아주 낮은 엔트로피의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 수수께끼에 대한 그의 대답이죠. 하지만 이건 그냥 멋진 수학적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펜로즈는 이 대담한 이론이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믿어요. 심지어 우리 우주 안에 바로 이전 우주가 남긴 희미한 메아리를 실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죠. 만약 우리 이전에 정말 또 다른 우주가 있었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펠로즈와 그의 동료들은 그 증거를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즉 빅뱅 직후에 온 우주에 퍼져나간 잔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대의 빛치도를 샅샅이 분석해서 두 종류의 아주 특이한 신호를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이전 우주에서 초거대 블랙홀들이 충돌하면서 남긴 중력파의 흔적인 동심원 고리이고요. 다른 하나는 호킹 포인트라고 불리는 뜨거운 점들입니다. 이 호킹 포인트라는 건 말이죠. 이론적으로 이전 에온에 있었던 초거대 블랙홀이 수조 년에 걸쳐서 서서히 증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뿜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강력한 에너지 섬광입니다.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빅뱅을 통과해서 우리 우주 하늘에 뜨거운 흔적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이 이 신호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통계적인 신뢰 수준이에요. 무려 99.98%. 이 수치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무작위적인 점일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 주장은 여전히 과학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비록 이 이론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펜로즈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은 우주의 잔해똥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되는 존재는 아닐까요? 그의 이론이 맞든 틀리든 로저 펠로즈는 우리가 우주와 시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모든 우주는 정말로 영원한 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